세종시 방문해 주신 우리 모교 언론인 클럽 회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정말 오래됐네요. 모교 언론인 클럽하고 인연을 맺고. 제가 늘 그랬죠. 서울에 관훈 클럽이 있다면 충청도에 모교 언론인 클럽이 있다고. 늘 정론 그리고 올바른 평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세종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동일 회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교언론인 클럽 회장 박동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종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년 시정 도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선거법상 그게 형식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언론사인 만큼 우리 그 세종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님께 시책과 관련된 정책, 궁금한 정책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만큼 이 대목에서 마무리하고요. 좀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우리 민금희 기자님의 오프닝으로 시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2026년 새해 화두로 월파 출해를 제시하셨습니다. 거친 파도를 넘어 바다로 나아간다는 의미인데 올해 세종시가 마주한 파도는 무엇이며 도달하고자 하는 파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파도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이겠죠. 뭐 지금 정치권에 나서나 정부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구호는 굉장히 크게 외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파도를 우리가 세종 시민과 함께 기필코 넘어가서 우리가 세종시를 수도로서 완성시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의 장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최근에 세종시법 개정과 재정특례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겪는 역차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만의 보관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종시를 정부에서 굳이 역차별시키려고 고의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단층제라는 최대 장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 세종시와 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어떤 자치단체 발전을 도모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부세 분야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제도든 첫 번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음으로써 생겨나는 그 교부세 말하자면 이중적 광역과 기초분의 이중적 교부세가 완전히 세종시에 교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가 특수하게 국가 목적에 의해서 행복도시건설청이라는 데서 새로운 시설과 그리고 건물들을 국비로서 지어주고 있는데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설과 건물을 짓고 나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 제도적으로 미처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세월이 가면서 지금 문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나타난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부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교부세 제도를 받든 아니면 유지관리비를 보전해주는 새로운 특례법을 만들든 이런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세종시 재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세종시장이 누가 됐든 세종시 의회 의원이 누가 됐든 국회의원이 누가 됐든 이것은 세종시의 재정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최근에 현재 추진 중인 광역 행정 통합 방식이 기존 특별자치시와 또 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선시대는 팔도였는데 그게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사실 일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13도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남북도가 일률적으로 갈려진 거는 그런 역사적 경위로 봐서 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광역행정이라는 차원에서 그 통합 자체는 방향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 통합을 이루는 방식이 또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그 1896년도에 우리가 그 남북도로 뭐 충청이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런 식으로 갈려진 제도가 이제 우리가 120년이 지났잖아요. 130년을 지나고 나서는 그 제도에 말하자면 적응을 해서 뿌리내린 여러 가지 정서와 그리고 생활 리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다든가 아니면 바꿀 적에는 그런 뿌리 깊은 생활 정서와 생활 리듬, 시민들의 리듬, 그것을 잘 살펴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의 절차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귀 기울여서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시간도 없었고 갑자기 정치권에서 한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반대한다. 라고 하다가 대통령이 그거 해야 좋지 않겠나 그랬더니 민주당이 일제히 그거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말하자면 어떤 방식,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게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역작용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도 통합은 적절하지 않고 반드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인혜 기자입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가 행정통합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충남, 대전을 비롯해서 경북, 대구 그리고 뭐 호남, 광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행정통합 특례법에 좀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행정통합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특정 뭐 지역은 말씀하듯이 않겠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는 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계획도 국가계획에 앞서야 되고 그리고 그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대야 된다. 또는 국제적 행사가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 특정 지역을 개최를 해줘야 되고 그 개최에 따른 비용도 전부 국가가 대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에 상정된 초안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모든 통합하는 시도가 다 그래야 그런 법안을 갖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는 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이런 것도 시도 통합에 따른 말하자면 공평한 법적 조치가 아니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있어서 교부세를 5조씩 4년 동안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그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엄청나게 불이익이죠. 물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걸 교부세로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면 교부세라는 총액이 정해져 있는 건데 내국세 19.24%가 교부세의 총액인데
그 총액을 어느 지역을 더 주면 나머지 다른 지역은 깎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깎이는 자치단체는 그 통합된 자치단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무슨 균형적인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조항들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부작용이 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특별시가 무언지 개념 정리도 안 돼 있고, 특별시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인데 그 특별시는 바로 서울이 수도기 때문에 특별시라는 그 명칭을 쓰는 거고, 그리고 수도특별시이기 때문에 물론 인구도 많고 모든 중앙부처라든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까지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특례를 두었던 게 사실이에요. 지방자치 하기 전에는 다른 자치단체는 내무부의 관리감독하에 있었지만 서울만은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시장으로서의 특별한 어떤 지위를 줬기 때문에 특별시라고 하는 건데, 수도라는 특징 이외에 통합했다는 것도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수도와 똑같은 지위를 줄 정도로 특별시라고 불러야 옳은 것이에요. 그것도 우선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러면 4개 시도 특별자치시는 뭐냐? 전북, 강원도, 세종, 제주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진다면 나중에 특별이 안 되는 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충북도 당연히 충북 특별자치도로 하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이 행정체제가 질서가 있는 것이냐. 행정체제에 우리가 행정용어로 정합성이라고 그러는데 딱 이 틀니가 맞듯이 그런 것들이 정리된 상태로서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 지방자치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시에는 부지사를 차관급 4명을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통합시라고 해봤자 한 350만 정도, 뭐 대전이든 전남이든 한 350만 정도 인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오히려 분도를 해야 할 정도로 큰 경기도는 통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지사가 3명인데 이분들도 지금 1급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시도가 통합됐다고 해서 350만의 시도가 차관급 부시장을 4명을 두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는지 그게 납득이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1,400만 경기도는 부시장을 3시고 1급 공무원인데 350만 시도는 차관급으로 4명을 두어서 부시장을 4명이나 둔다는 게 우선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행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시행했던 사람으로서는 이 기초부터가 이게 맞지 않는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강행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더더구나 그거를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끝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거라는 게 지방선거 뿐입니까? 28년도에는 총선이 있고 또 30년도에는 대선이 있고 그러는데 뭐 그때 가서 충분히 절차를 밟아도 해도 될 일을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 납득도 안 가는 조항들을 법에 두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말이 안 되는 법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박수빈 기자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는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그리고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관련해서 좀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5극 3특이라는 말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런 논리라면. 5극이라는 것은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해서 우리 국토를 5 권역으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각 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삼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여기는 행정수도니까, 그리고 삼특이라는 것은 전북, 그리고 제주, 그리고 강원 특별자치시를 삼특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특별시라고 하는 통합된 특별시는 그 삼특이 아니고 또 뭐예요? 그럼 거기서 삼특이 됐든 사특이 됐든 특자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정과제가 지금 100대 국정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이 제1과제고, 행정수도를 제외하다 보니까, 세종시를 제외하다 보니까 3개 특별자치시는 3개 특별자치시대로, 그리고 국토를 5권의 큰 권역으로 나누어서 균형 발전시키겠다라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하고, 시도 통합도 그것도 말하자면 신청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식으로 특자가 또 붙으면 5급 3특인지 5급 6특인지 7특인지 도대체 국정 운영 과제라는 게 이렇게 마구 가변시키고 변동이 돼도 좋은 건지, 그럼 국정과제에 올바른 일관성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급 3특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가장 큰 점이 우선 지방자치법을 바꿔줘야 돼요. 지방자치법 전체의 기본의 틀을 앞으로 시도 통합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 시군 통합을 할 적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시도 통합할 때는 5조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초자한테 시군 통합할 때는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1조 줄 겁니까? 2조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무엇을 지방자치법이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향과 방침을 국민과 더불어 합의를 보고, 그것은 전문가라든가 또는 국회라든가 합의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대전이든 전북이든 아니 뭐 저 전남이든 통합시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절차도 밟고 특혜주권 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려고 그래요?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전보다는 세종시에 통합되기를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어거지로 지금 대전하고 충남하고 갖다 붙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주시인 경우에 우린 대전하고 통합되지 않고 세종시하고 통합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통합이 되면 얼마 줄 거예요? 5조 중에 2조 줘야 됐습니까? 3조 줘야 옳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본과 원칙이 정해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거를 좌우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보이는 태도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고 그리고 국정 과제가 수행되는 것 자체도 매우 불안하고, 전 세계 지금 10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운영이 돼도 좋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이 이렇게 시행으로 모든 게 진행이 돼도 좋은가라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시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질문하는 행정통합에 대한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부세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우창석 기자님 추가로 교부세에 대한 네, 우창석 기자입니다. 보통 교부세 정상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고요.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기초자치가 없는 단층 구조로 광역과 기초 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저는 우리 나라가 삼각파도에 지금 삼각파도라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삼각파도는 저출생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서서히 왔지만
저출생 문제가 초래하게 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정말 심히 불안합니다. 앞으로 군대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출생 문제 때문에 우리 산업 인력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지역의 불균형 문제예요. 생정수를 만든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국가의 큰 틀로 볼 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지역이 소멸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지금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도 그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정치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국민들 마음속의 내면에는 지금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옹기종기 정치적인 생각이나 입장이 달라도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것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치 진영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친구들 간에도 사이가 갈라지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만나지도 않을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덮어만 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 저출생 문제, 지역 소멸 문제 또는 정치 진영의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 대 혁신이라고 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자,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출생 장려치 계속 써야 되지만 지금 얼마까지 올 수 있겠어요. 지금 0.75에서 0.8, 0.9로 조금 올라왔다고 그러지만 그거 갖고는 택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저출생 시대에 우리가 변화가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대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고 있는 병력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단지 인력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 소멸이 잃고 있다면 어느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을 텐데 인구가 줄고 있으면 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세금이 안 고쳐서 앞으로 생활을 못 할 텐데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부세 문제라든가 세제 문제를 바꿔야 되는 이유고 정치 진영이 이렇게 갈라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시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반대되는 그 시의원들이 전액 예산을 깎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나가겠어요? 지방자치를? 이거는 민주당과 국힘이다 여다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국힘이었고 우리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지만 그것이 반대가 되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인 경우에는 민주당 시장에 국힘이 의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영의 문제지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단체장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기본 원리가 기관 대립형이에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좋은 말을 쓰지만 기관 대립형이기 때문에 건건이 서로 말하자면 이 협치가 안 되면 부딪힐 텐데 협치라는 걸 기대하는 건 좋지만 정치사회에서 협치가 쉬운 일이냐 말이죠. 그럼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고민한 사람 못 봤어요. 저 혼자 외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듭니다. 지방자치제도 바꿔야 됩니다. 국가도 헌법을 바꾸어서 지금 이대로의 국정 운영 갖고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왜 논의하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벌써 3년 전이네요. 제가 시장 1년 취임했을 때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원제 도입해야 된다. 국회에도.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거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하원에서 해결이 못하면 상원에서 해결한다든가 정치는 정치 논리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의회도 의회와 장이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구도를 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세종시에 있으니까 세종시만 보면 전국에 100여 개 자치단체가 맨날 이런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싸움하다가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교부세 문제를 포함해서
재정 문제, 행정 문제, 이런 인구 출생 문제에 관한 국가 혁신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가동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통합한다면 돈 주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더 쉽게 얘기하면 큰 골병을 앓고 있는데 거기다가 반창고만 붙여댄다고 해서 낫겠다고 생각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 문제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지역 소멸이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안 갖추는 지역에다는 교부세를 더 줘야 됩니다. 자기 자체 세금이 없는 것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게 교부세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진전이 되면 이제까지 10년 전에 제도를 가지고 지금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고 해서 지금 재정 TF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뒤에 국가와 중앙정부의 재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대단히 찬성입니다. 그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세종시에 이런 교부세의 불합리한 점도 논의가 돼서 고쳐나가야 될 일이고, 이거 세종시뿐만이겠습니까? 전국에 이런 도시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지역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검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법도 안 바꾸고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5조를 준다고 발표를 합니까? 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지 국무총리가 준다면 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입법 과정을 통해서 5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산안도 법안이에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도 안 되는 거고, 좀 큰 시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임시적으로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이 지금 정부의 모습은 저는 굉장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충남 대전 행정통합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재정분권이라고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이제 지역에 달라 이제 이걸 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교부세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재정이 약한 데를 정부에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정분권으로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면은 지역이 좀 세가 약한 데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정분권 정책,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지역에서 걷는 거는 지역에서 가져가게 해달라. 그게 저는 옳다고 보아요. 지금 통합이라는 문제도 본질을 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왜 하는 거예요? 대전이든 전남이든 경북이든 통합을 왜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통합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성도 커져서 결국은 그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런 목표가 있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 처음에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통합을 함으로써 공무원 수도 줄어들 것이고 기관 수도 줄고 의회 의원 수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해 준다면 통합을 왜 하는 겁니까? 어떤 예산 절감이라는 규모의 경제라는 절약의 철학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건 어디서 찾는 거예요? 두 시장 도지사가 하던 거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때 절감된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게 바로 자치단체 통합에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통합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돈을 더 왕창 주어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요, 그 지역에만. 이게 무슨 통합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을 한다고 할 적에 다른 자치단체는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피해를 주지 않고 통합이 됐는데 오히려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성도 커지고 지역이 더 절감된 예산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더 발전하더라. 이걸 보고 다른 자치단체도 당연히 우리도 그럼 통합을 해서 이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보자.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게 시장경제의 원리이고 올바른 방향 아닙니까? 통합을 한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 줄 돈 뺏어가지고 갖다 준다면 그러면 통합이 안 된 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다시 봅시다. 그러면 통합이 안 된 데는 우리도 통합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돈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 갔던 돈 뺏어서 줘야지 어떡합니까?
총액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합은 옳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단체가 피해가 없이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이려면 그 자치단체에서 거치는 세금을 그 자치단체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시민이 내는 돈이지만 그걸 다 국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바치는 겁니다. 그 국가에 바치는 걸로 우리가 조금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교부세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걷어서 주지 말고 우리한테 거치는 건 우리한테 쓰게 해달라. 그럼 다른 자치단체는 피해가 없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세종시의 재정 문제도 교부세 제도만이 해결책의 단은 아니다. 다른 조세 정책도 함께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 두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합이 됐을 때 그 통합으로 인한 그 장점이라든가 인센티브는 그 자치단체가 오롯이 가져가되 다른 자치단체가 피해가 보면 안 되죠.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 통합에 대한 뭐 불합리성이나 진행 과정에 대한 또 불합리성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말씀도 주시는데요. 지금 그럼 자치 행정을 어떻게 더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시장님은 행정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해안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해외에서 공부를 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도 지금 인구는 줄고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이 쪼개져 있어요. 한 3,000개입니다. 우리는 한 200몇 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통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치단체는 하나의 지방 정부예요.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사와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방 정부가 없어진다. 하나로 합해지고 두 개로 합해진다라고 할 때는 지방 정부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건데 그거는 그 지역 정부에 사시는 주민들로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불쾌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신도 발달하고 하니까 광역화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같이 통합을 하지 않고 연합을 합니다. 지금 충청 우리 광역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연합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연합을 해서 하면 비용이라든가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치단체가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종합체육시설 하나씩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종합체육시설 지으려면 굉장한 돈도 들고 그걸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체육시설을 하나 지은 자치단체 보면 맨날 적자에 허덕입니다. 재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는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마다 하나씩 가지려고 했을 때 얼마나 행정 낭비고 예산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종합체육시설을 어느 시점에 적당히 하나를 두어서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체제. 쓰레기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쓰레기는 점점 더 많이 올 텐데, 더 많이 그 배출이 될 텐데, 쓰레기 소각장은 점점점 부족할 텐데, 그거 지으려면은 각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더더구나 농촌 지역은 땅이라도 있지만 도시 지역은 어디다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합을 해서 자치단체 간에 연합을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만들어서 공동 투자, 공동 이용 그런 것들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통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 우리 맨날 그 지금 저 행정구역 지날 때마다 할증료 붙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충청도는 전부 다 터서하자라고 한다면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얼마나 편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연합으로 가자. 연합으로 가다가 보면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다 보면 그 협동에 가까운 통합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라는 게 뭐래요?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잖아요. 유니온이잖아요. 자기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화폐를 하나로 쓰자, 비자 우리가 없애자
이렇게 하면서 EU가 하나의 국가처럼 활동을 하지만 자기 정체성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충청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이 하나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시간을 갖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통합이 되든 연합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생활들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편리해지는 거죠. 효율성과 편리하고 예산 절감하자는 게 목적이지 통합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잊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유정자들이. 그래서 통합이 안 되면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도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군 통합이 더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그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움직임인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또 두고 봐야 되지만 인구는 줄고 있는 군 지역과 그리고 시 지역이 여러 가지로 시기 때문에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시군이 통합한다는 거. 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43개 시군 통합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령 대천을 합해가지고 대천시 보령군이었다가 지금 보령시가 됐잖아요. 아산군 온양시였다가 합해가지고 아산시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전국 43개를 했던 그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해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도는 광역연합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봐봐도 충분할 것이고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원리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세종 시민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또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다가오는 이제 6.3 그 지방선거에 출마 선언은 언제쯤도 하실 생각이신 거와 또 이게 그 정치적 그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면서 뭐 제가 뭐 선언을 해야 꼭 알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국힘에서는 시장 후보가 지금 마땅히 저밖에는 사실 나오자 하는 경쟁자도 없기 때문에 뭐 있다 그러면 누가 나올 것이 안 나올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뭐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라고 생각하고 제가 언제 말하자면 사퇴라고 그러나요? 하고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는 저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정을 운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명색의 시장인데 시정에서 시장에 해야 할 역할을 내팽겨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살림 잘하던 여자가 좋은 서방만 만났다고 갑자기 집안일 팽개치고 뛰쳐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책임의식은 갖고 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백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다라는 일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라는 것을 준비할 때 제가 필요한 시기가 언젠가. 근데 아직도 결심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한 일은 지금 해야 된다. 선거보다는 저는 지금 시정의 직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다라고 내가 시간을 못 받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 시민, 우리 세종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종시에도 여러 곤란한 점이 있고 넘어야 할 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시민들께서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전부 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세종시가 좀 취약점으로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교통 문제 뭐 이런 것도 CTX라는 것으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뭐 교부세나 이런 문제는 우리 재정 운영의 측면이기도 하지만 세종시에 좋은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한다는 것은 매우 밝은 일 아니겠어요? 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은 세상에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여곡절을 거치고 그리고 난관을 헤치고 되는 것인데 그러한 난관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간다는 희망찬 생각을 갖고 그리고 큰 꿈을 그리시는 것이 나는 우리 세종 시민들의 앞날을 더 밝게 해주는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우선 건강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큰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최민호 세종시장님과의 신년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